자, EPL 첫 번째 경기 풀럼 대 브라이튼. 자, 일단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.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인슐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이제 벨트만이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. 자, 일단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좀 대패를 당하며 크게 흔들리나 했지만 이제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어 다시 좀 흐름을 좀 살리고 있습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는 토트넘보다 더 나은 좀 경기력을 보였던 거좀 풀럼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아무튼 뭐 다시금 좀 살아날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거좀 풀럼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흐름을 지금 뭐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뭐 사우스햄튼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다소 좀 기대 이하의 결과를 이제 만들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잠시라도 이제 2위까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좀 상황이었는데 소튼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그 기회를 이제 좀 놓치고 말았죠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. 자, 일단 뭐 요 경기 뭐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 봤을 때, 자,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좀 흘러가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기동성 및 좀 공격 전개가 좀 좋고, 그리고 라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주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이제 클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뭐 역습을 통해 좀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이제 좀 종종 좀 보여질 수 있는 좀 경기고,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하는 편인 걸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어느 정도 이제 좀 공격적인 좀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, 네,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풀럼이 이번 시즌 대체로 이제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왔고,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과의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3승 2무로 이제 강한 면모도 좀 보여왔습니다. 자, 다만 근데 지금 뭐 이제 풀럼뿐만 아니라 뭐 브라이튼 역시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좀 전반적으로 좋아졌고, 그리고 최근에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갈 만큼 이제 흐름 또한 좀 좋은 편이긴 해요. 네. 좀 게다가 이제 뭐 객관적인 좀 전력만 놓고 봤을 때도 이제 뭐 풀럼보다는 이제 브라이튼이 좀 전력이 더 강하고, 그리고 지금 뭐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브라이튼이 지금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요 경기가 이제 브라이튼이 좀 역배를 좀 받은 걸 좀 고려하면은 저는 요거는 뭐 풀럼 정배 사이드보다는 브라이튼이 뭐 충분히 좀 원정에서도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경우도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풀럼보다는 브라이튼 프랜스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브라이튼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브라이튼 프랜스 보는 경기. 자, 물론 이제 풀럼이 좀 더 뭐 유리한 부분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체급이 좀 브라이튼이 좀 더 높고, 그리고 뭐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뭐 브라이튼이 지금 밀릴 게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약간 요소들을 더 좀 고려해서 뭐 브라이튼 프랜스 본다, 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뭐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네, 다득점 양상 보는 경기로 이제 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토트넘. 자,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이스 쿡이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더펜, 그리고 로메로, 이제 주전 키퍼인 비카리오,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,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. 자,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지금 솔랑키까지 이제 결장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일단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브랜트포드와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 연달아 지며 이제 흐름이 안 좋았지만,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했고,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전반 20분도 안 돼서 이제 3골을 넣으며 이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였습니다.
그래서 이제 뭐 그 직전 경기에서 이제 뭐 본머스의 그런 강한 압박에 이제 울버햄튼이 대처를 잘 못했고, 그리고 이제 PK를 3번이나 얻었을 만큼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본머스가 위협적인 모습을 좀 종종 보였습니다. 좀. 자, 아무튼 그런 좀 허술한 좀 울버햄튼의 좀 수비를 좀 잘 공략해 이제 직전 경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그런 좀 본머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원정 경기에서 뭐 맨시티 상대로 뭐 4대 0 대승을 좀 거두긴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원정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렵다고 봐요. 네. 또 게다가 지금 뭐 가뜩이나 이제 토트넘이 원정에서 좀 수비가 안 좋은데, 이제 로메로가 빠진 시점부터 더더욱 이제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며 이제 좀 불안정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,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, 이렇게도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게다가 뭐 이제 설상가상 이제 최근에 이제 주전 키퍼인 이제 비카리오까지 이제 좀 빠졌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후방이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. 자,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토트넘이 좀 점유율은 뭐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, 홈 본머스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, 그리고 본머스의 그런 좀 스피디한 공격 전개나 이제 역습 전개를 이제 좀 막기도 많이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, 오히려 이제 더 고전하는 쪽은 좀 토트넘이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쵸.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뭐 토트넘이 좀 더 약간 좀 뭐 열세인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. 네,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. 네. 그래서 일단 뭐 토트넘의 그런 좀 평균적인 원정에서의 그런 저조한 경기력, 그리고 플러스 이제 뭐 후방에서의 그런 좀 큰 전력 누수로 인한 그런 수비적인 문제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, 요 경기는 뭐 토트넘보다는 그래도 본머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본머스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본머스 프랜승 보는 경기. 그리고 3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머스 프랜승의 3.5 기준 오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나폴리. 자, 코파 이탈리아 이제 16강차. 자, 일단 라치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아, 그리고 이제 풀백에서 타바레스 등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것도 라치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원정팀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, 일단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뭐 유로파리그에서 뭐 루도고레츠 상대로 좀 비기거나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파르마 상대로 원정에서 지며 좀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일단 뭐 루도고레츠전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경기를 좀 대비해 이제 라치오가 2군 라인업을 좀 기용했었고, 그리고 뭐 이제 직전 뭐 파르마전에서는 좀 심판의 영향이 굉장히 좀 컸을 만큼 이제 라치오가 좀 불리한 판정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확실히 뭐 결과를 좀 못 낸 거와는 더불어 어느 정도 좀 억울한 면은 있는 좀 라치오라고도 좀 볼 수가 있네요. 네. 뭐 라치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토리노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리그 1위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전해드려 봤네요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고,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좀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좀 주도권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봐요. 네.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초반부터 이제 중원 싸움 또한 이제 좀 많이 좀 치열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. 자,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라치오나 이제 나폴리나 확실히 뭐 주도권 경쟁이 좀 굉장히 좀 초반부터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, 특히 좀 초반부터 이제 중원 싸움이 좀 많이 치열할 수 있다. 네,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자,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라치오도 홈에서 좀 수비 밸런스가 좋고,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 뭐 대체로 이제 수비 밸런스가 이제 다 좀 좋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좀 생각보다 득점 기회를 좀 만들기는 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. 네. 좀. 게다가 뭐 이 경기가 좀 템포 자체도 뭐 그렇게 좀 빠르게 이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다소 좀 지루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이제 배제는 못한다.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
자, 그리고 뭐 이제 뭐 라치오도 라치오지만 뭐 나폴리도 지금 최근 원정 5경기 중에 뭐 4번의 좀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을 정도로 오히려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의 수비가 더 좀 견고한 편이기도 하죠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이제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자, 물론 지금 뭐 홈 라치오나 이제 원정 나폴리 모두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이제 쉬운 경기가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나폴리와 달리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업 운용이 더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이제 나폴리 상대로 이제 라치오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정작 이제 홈에서는 뭐 3경기 연속 나폴리 상대로 라치오가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특히 좀 홈에서는 다소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이 두 팀이 더 좀 맞붙은 그런 좀 경기들을 봤을 때 네, 전부 좀 원정팀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을 정도로 이제 원정팀이 굉장히 좀 우세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다 좀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라치오보다는 나폴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네, 나폴리 사이드 보는 경기 내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저득점 양상 보는 경기. 네, 이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은 좀 비교적 짧지만 그래도 해외 축구 분석 이제 좀 전부 다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면은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